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6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치맥 회동을 했죠.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자, MB계가 윤석열 캠프를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그 논평을 하는데 그 부분의 진위 여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90분 정도 있었다고 했죠. 건대 입구 아마 음식점 거리 거기서 만난 모양인데, 치맥 회동을 마친 뒤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대동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좋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술을 마신 것 같다. 약간 얼큰이 둘이 취해서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에 공동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정권교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29일 국민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도 다가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정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버스에 빨리 탑승하라 하는 부분에 대한 진일보한 화답이라고 봅니다.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저를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대표도 흔쾌히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결정의 시간이라는 건 과연 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돼. 그거야 누가 봐도 국민의힘 입당 여부인데, 그러면 입당 여부냐? 여부라는 거는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입당 여부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하고 접점을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또 본인의 캠프에 대거 영입하고, 이렇다면 결국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본인의 말도 있지만 행동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을 어제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고 한 발 그냥 나아가는 발언으로 대체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을 띠겠죠. 이 결정의 시간, 이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절반 이상은 제거됐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안심하셔도 좋겠다고 당대표로서 말씀드린다. 왜 그러냐면 어제 치맥 회동을 기자들한테 일부 공개한 뒤에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입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을 테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뭔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엔 갈등설, 갈등 폭발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관점에서 보면 기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원래 정치 현상은요, 기자들이 모르는 것이 90%입니다. 그리고 그 10% 정도, 정말 10%면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기자들이 분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치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막전과 막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워낙 젊은 정치인이고 또 정치를 최근 한 10년 정도 여의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런 거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훨씬 그 전부터 그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취재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90%는 취재를 못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보다는 막후 정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 많이 알겠죠. 그러나 정치라는 건 또 꼭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전 총장대로 또 그 연배해서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서로가 고민하고 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고려해야 할 세 글자는 시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또 입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발표가 되고 그것이 공개화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냥 국민의힘에 몸을 의탁하는구나. 또 이렇게 폄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사퇴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를 해가면서 자, 민심 경청을 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7월 6일 날 비공개 회동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 6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과 1mm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 경청 투어를 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발표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심 경청 투어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그 PK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하는 일정을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본인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민심 투어가 끝난 직후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6월 29일 날 얘기했던 그 스탠스에서 정말 1mm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입당한다. 이게 아니고 원래 2월 29, 6.29 계획에 다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겸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입당 시기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쪼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입당 시기 문제를 굉장히 논의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의견 접근을 받는지는 현재 공개된 건 없죠. 그러나 쪼지 말라는 거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기다려달라는 데에 대해서 이 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분석하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흔쾌히 동의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그 기다림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설정한 경선버스 출발 시한 8월 말 이때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흔쾌히 동의할 리가 없죠. 그러면 아마 그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 말은 물론이고 그거보다 훨씬 앞당겨서 무언가 시사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흔쾌히 동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8월 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입당할수록 좋다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입당할 것 같은 느낌을 이준석 대표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흔쾌히 동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8월 말보다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서 기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23일 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지금 임태희 한경대 총장이 있는데 한경대 총장도 만났습니다. 임태희 전 실장이야말로 정말 국회의원 여러 번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치, 행정 이런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결국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협력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의 변호사 있죠. 신평 변호사.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섰는데
그 사람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이것도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왜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임박했느냐고 보는 것이냐. 사실은 24일, 그러면 24일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임기 만료일입니다. 오늘 26일이죠. 그러니까 엊그제가 임기 만료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4일 날 임기를 끝내고 나와서 상당 기간 고민을 하다가 정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본인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도에 나오게 됨으로써 뭐 중수청 뭐 이런 거를 여권에서 밀어붙인 중수청이라는 게 결국은 그 검수완박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뭐 여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이더니 그 자리를 딱 던지고 나오니까 본인이 명분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자꾸 검수완박을 외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물러나 줄게. 물러나 줬더니 검수완박 지금 별로 외치지 않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검수완박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명분을 결국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검찰총장 임기를 마쳤다 생각하고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이런 분석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심경청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민심경청은 지금 PK 정도만 남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 결정하는 거는 원래의 스케줄대로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의 국민캠프라는 것을 사실상 발족을 했습니다. 몇 자리가 비어있긴 하지만 김병민 대변인 국민캠프에, 그 다음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 다음에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이 세 사람은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김종인계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계가 국민캠프에 3명이나 들어가 있다. 박근혜 후보 때 비서실장을 한 이학재 전 의원, 삼선이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친박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계열이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신지호,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 포함되어 있다. 여기는 MB계였죠. 그 다음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또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다 보면 결국 이게 거의 무지개 캠프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그 다음에 김종인, 이 세 사람이 연합 캠프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그 이두화 전 의원, 뭐 박민식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뭐 발끈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아니, 국민의힘 당원이 거기 남에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는 국민의힘 입당을 임박했다는 신호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윤석열 국민 캠프에 가 있는 이중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얼마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길어지면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가중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왜 옛날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남의 집 마당 쓰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은 여기서 먹어가면서 마당은 남의 집에 가서 쓴다. 이게 이제 정치부 기자들하고 정치인들 사이에 오가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이 장기화되면 곤란합니다. 장기화되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을 탈당하도록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곤란해지고 윤 전 총장도 곤란해진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윤 전 총장이 이 사람들의 이중 생활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무슨 MB계가 주축이다. 어디 주축입니까? 숫자상으로 봐도 MB계는 절대 주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람들하고 어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상견례를 한 모양인데, 그 상견례에서 앞으로는 내가 배우만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저것 다 판단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우리 모두 여러 사람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변신, 전열 재정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그대로 자기 행동에 옮긴다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한 정도의 변화된 자세로 지금부터 이제 대선 행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함께 지켜보시고, 여기 새로 들어간 이 전직 의원들, 이 사람들의 활약도 한번 지켜보시는데, 상황실 부실장에 신지호 전 의원이 들어갔다는데, 그럼 실장은 어디 갔느냐,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될 텐데, 아마도 실장은 국민의힘 정도의 현역 의원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또 훨씬 더 밀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의 다른 모습, 이거를 아마 이제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후원의 계좌를 여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새 캠프가 차려지니까 좀 달라졌네. 아마도 그런 조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